한강 근처 조용한 동네 송파구의 작은 대학가에서 지우라는 여대생이 있었다. 그녀는 교육학과 2학년 학생으로 매일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에 꽉 찬 지하철을 타는 것이 일상이었다. 지우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생머리에 은은한 라벤더 생니트와 슬림한 진을 입고 있었다. 발에는 깔끔한 흰색 스니커즈를 신고 있었으며 손목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실버 팔찌가 반짝였다. 평범하지만 세련된 그 모습은 지하철 안에서도 눈에 띄었다. 그녀는 늘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지루한 시간을 견뎌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그 남자를 이미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강민호라는 이름의 그는 항상 차분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낡은 데님 재킷에 해진 검정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발끝은 닳아 헤어진 검은색 캔버스화였다. 그의 눈은 짙은 갈색으로 마치 깊은 숲속을 보는 듯한 신비로움이 있었다. 그날 지하철은 평소보다 훨씬 더 붐볐다. 민호는 휴대폰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었고 그 소리가 그녀의 신경을 건드렸다. 결국 지우는 참지 못하고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죄송한데 음악 좀 줄여주실 수 있나요? 조금 너무 커요. 민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미안해요. 이어폰이 고장 나서요. 진짜예요. 그 말에 지우는 예상치 못한 귀여움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대화가 시작되었다. 지우는 민호가 낮에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며 언젠가는 다시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는 꿈이 있다고 들었다. 공학 쪽이요. 아마도. 민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따뜻했다.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민호는 조용히 지우의 옆에 서서 그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살폈다. 민호는 지우가 작은 체구 때문에 군중 속에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조심스레 팔을 내밀었다.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민호가 농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이제 내 전용 경호원이 생겼네요. 라며 웃었다. 민호는 잘못하면 너 때문에 내가 고소당할지도 몰라요. 라며 덧붙였다. 그들의 농담은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지하철은 더욱 붐볐다. 민호는 지우가 갑작스러운 급정거에 흔들리자 재빠르게 팔을 내밀어 그녀를 붙잡았다. 두 사람의 얼굴은 가까워졌고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조심해요. 언젠가 진짜로 너 위에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지우는 얼굴이 빨개져 웃음을 숨겼다. 지하철에서의 만남은 점점 더 특별해졌다. 어느 날 사람들이 내리면서 공간이 생기자 지우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우리 언제 한번 같이 나가 볼래요? 평소랑 다른 데서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좋아요. 밥 먹거나 영화 보러 가요. 내가 편한 대로. 그가 부드럽게 작은 아가씨라고 부르자 지우는 눈을 굴리며 웃음을 참았다. 데이트 당일, 지우는 연한 핑크색 블라우스와 하늘색 플레어 스커트를 입고 발에는 베이지색 로퍼를 신었다. 민호는 낡은 청바지와 깔끔한 흰 티셔츠 차림이었다. 작은 카페에서 둘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민호가 조심스레 말했다. 이렇게 너랑 밖에서 있는 게 좋아? 지하철과는 전혀 다르지만 좋은 느낌이야. 지우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주변의 소음은 모두 사라진 듯했고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흘렀다. 민호가 부드럽게 다가와 그녀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그 키스는 그동안 쌓인 감정의 폭발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우가 낯선 메시지를 받은 휴대폰 진동 소리가 두 사람의 숨결을 끊었다. 누굴까 지우가 속으로 생각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고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듯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앞으로 어떤 비밀을 드러낼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지우는 손에 든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낯선 번호에서 온 짧은 문자였다. 민호 씨, 오늘도 잘 지내요. 라는 메시지였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호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서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누구지?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그냥 예전 친구야. 별거 아니야.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지우는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카페 밖으로 나서자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말해줘요. 우리 사이니까. 민호는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너 진짜 걱정 많다니까? 내 비밀이 그렇게 많으면 내가 스파이 영화 주인공이지. 그 말에 지우도 웃었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지하철에서 다시 마주친 그들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민호가 지우의 어깨를 살짝 감싸면서 말했다. 너랑 있으면 스트레스가 확 줄어든다. 진짜야. 이 지우는 그의 따뜻한 체온에 몸이 살짝 떨렸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승객이 갑자기 큰 소리로 이런 로맨틱한 분위기, 부럽네요. 라며 농담을 던졌다. 둘은 얼굴을 붉히며 웃음을 터뜨렸다. 며칠 후, 민호가 지우를 작은 골목길 카페로 데려갔다. 그곳은 벽마다 손글씨로 쓴 시와 그림이 가득했다. 민호는 메뉴판 대신 직접 쓴 추천 음료 리스트를 건넸다. 여기 베스트는 유자차랑 모과차야. 꼭 한번 마셔봐. 지우는 그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카페 안에는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낡은 가죽 소파가 어우러져 있었다. 지우는 연한 베이지색 니트와 진청 스키니 진 차림이었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어 올렸다. 민호는 편안한 회색 후드티와 검은색 면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서로의 꿈과 두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때 갑자기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민호를 향해 날카롭게 번뜩였고 무언가 숨기려는 듯 서둘러 자리를 잡았다. 지우는 순간적인 긴장감을 느꼈다. 민호도 그녀를 바라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저 사람 누구지?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국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 그리고는 고개를 숙였다. 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며 밤하늘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두 사람의 앞에 놓인 비밀과 감정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졌다. 이 만남이 그저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이 부른 것일까? 지우의 마음속에 의문이 깊어져 갔다. 그 순간 카페 벽에 걸린 시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진실은 언제나 그림자 속에 숨는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더욱 깊이 얽히기 시작했다. 민호와 지우가 마주 앉은 카페는 조용한 골목 안깊숙이 자리해 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민호의 짙은 갈색 눈동자는 불안과 결심이 교차하는 듯했다. 지우는 긴 머리를 자연스럽게 풀고 연한 크림색 블라우스와 미디 길이의 검정 스커트를 착용해 부드러운 여성미를 자아냈다. 발끝에는 살짝 굽이는 베이지색 펌프스를 신고 있었다. 목에는 은은한 진주 목걸이가 반짝였고 손목에는 가느다란 금속 팔찌가 살며시 빛났다. 그 여자, 이름이 뭐야? 지우가 조심스레 물었다.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서연이야.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민호의 목소리에 무거운 숨결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민호의 옛 연인이자 그가 떠나온 과거의 일부였다. 카페 안에서 그녀가 던진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민호의 가슴속을 파고드는 듯했다. 지우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지금 중요한 건 우리잖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아직도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서연이라는 이름이 떴다. 지우는 잠시 민호를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는 나도 내 인생의 일부가 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헤쳐나가자.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카페 밖으로 나서자
겨울 공기가 차갑게 두 사람을 감쌌다. 민호가 농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겨울바람도 오늘은 좀 덜 차갑네. 너랑 있어서 그런가 봐에 지우는 그럼 나랑 있으면 감기 안 걸려 라고 장난스럽게 되물었다. 민호는 웃으며 아마도 내가 내 면역력인 걸 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두 사람을 지켜보는 듯한 그림자가 스쳤다. 민호와 지우는 동시에 그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인물은 곧 사라졌지만 그 짧은 순간은 두 사람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만들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지우가 속삭였다. 민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들의 앞에 놓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미묘한 그림자는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의 서막일 뿐이었다. 진실은 언제나 그림자 속에 숨는다. 그 말이 다시 한번 귓가를 맴돌며 두 사람의 운명을 더욱 깊은 미궁으로 이끌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 강남의 빌딩 숲 사이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니트와 짙은 회색 스커트를 입고 발에는 세련된 검정 앵클 부츠를 신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올린 포니테일로 정리되어 있었고 은은한 코랄색 립스틱이 그녀의 얼굴에 생기를 더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지우는 민호와의 지난밤 대화를 떠올렸다. 서연이라는 이름이 계속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했다. 민호는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지하철에 올라탔을 때 그곳은 이미 아침 출근길로 북적이고 있었다. 민호는 평소처럼 낡은 청바지에 이번엔 짙은 초록색 니트 차림이었다. 그의 눈동자는 어딘가 초조해 보였다. 지우가 다가가며 한영, 오늘은 좀 피곤해 보여 라고 말했다. 어젯밤에 이상한 사람이 내 주변을 맴돌았어. 서연 얘기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서 그런가 봐. 민호가 속삭였다. 지우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지하철이 출발하며 흔들릴 때 민호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너랑 있으면 지하철도 롤러코스터 같아. 무섭지만 재밌어. 지우가 장난스레 대답했다. 그럼 다음엔 안전벨트도 챙겨야겠네. 승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고 두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일상의 무게를 잊었다. 그러나 민호의 휴대폰이 또 진동했다. 이번에도 서연이었다. 이번엔 영상통화였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다. 지우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통화가 끝나자 민호가 말했다. 서연이 또 연락했어.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지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럼 우리도 뭔가 찾아야지. 같이.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하철이 복잡한 강남역에 도착할 무렵 두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비밀과 위험을 맞서기 위해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지우의 가방에서 작은 쪽지가 떨어졌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든 진실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에 숨어 있다. 그 말이 그들의 심장에 깊은 파장을 일으켰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숨겨진 비밀과 위험,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와 민호는 쪽지를 손에 쥔 채 강남역 복잡한 인파 속에 멈춰 섰다. 지우는 연한 핑크빛 코트에 검은색 레깅스, 그리고 살짝 굽이는 첼시 부츠를 신고 있었고 긴 머리는 부드러운 웨이브로 흘러내려 그녀의 목선을 살짝 감쌌다. 민호는 짙은 네이비 코트에 검은 청바지를 매치해 깔끔하면서도 묵직한 분위기를 풍겼다. 누가 이런 걸 보낸 걸까? 지우가 낮게 물었다. 민호는 주위를 살피며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숨길 수만은 없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스며 있었다. 그들은 곧장 근처에 있는 조용한 찻집으로 향했다. 찻집 안은 고요했고
나무로 된 테이블과 의자가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우는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다. 우리 이걸 계기로 좀 더 깊이 파헤쳐야 할 것 같아. 서연뿐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진실 말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젠 도망칠 수 없어.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지우는 살며시 미소 지었다. 잠시 후 찻집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그는 짙은 눈썹 아래 날카로운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민호가 순간 긴장하며 속삭였다. 저 사람. 우리를 지켜본 것 같아.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이내 조용히 테이블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 씨, 그리고 지우 씨,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준비됐나요?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대답했다. 우린 준비됐어요. 어떤 진실이든 마주할 거예요. 남자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메모, 그리고 잉크가 번진 오래된 편지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민호 씨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연 씨는 그저 시작일 뿐이에요. 지우와 민호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찻집 안에 흐르는 음악이 갑자기 끊기고 밖에서는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다. 남자가 말을 이었다. 진실을 찾는 길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우는 손을 굳게 쥐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숨지 않을 거야. 민호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밝힐 수 있어. 그리고 그 순간 찻집 문이 다시 열리며 한 줄기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우와 민호는 두려움 대신 결의를 다졌다. 그들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 서울 송파구의 좁은 골목길을 민호와 지우가 나란히 걸었다. 지우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에 검은색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발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검정 하이힐을 신어 도시적이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민호는 차분한 회색 니트와 검은 청바지 차림에 손목에는 가죽 시계를 차고 있었다. 찻집에서 들은 이야기, 믿을 수 있을까?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뭔가 숨기고 싶은 마음도 없어. 우리 둘 다. 두 사람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지우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함께 헤쳐나가자. 그때 골목 끝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민호가 살짝 몸을 굽혀 지우를 뒤로 숨기며 낮게 속삭였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아. 조심해. 지우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무서워하지 마, 나도 여기 있으니까.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갑자기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는 검은 코트의 얼굴 일부를 마스크로 가리고 있었다. 민호가 조용히 몸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누구세요? 왜 우리를 따라오죠? 남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저는 경찰입니다. 민호 씨, 지우 씨,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당신들을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우는 놀란 눈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도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빨리 이동하자. 세 사람은 어둠 속을 재빨리 빠져나가며 뒤에서 나는 소음을 조심스레 확인했다. 누군가가 분명히 그들을 쫓고 있었다. 민호가 살짝 농담조로 말했다. 이런 스릴 있는 데이트는 처음이네. 영화 속 주인공 같아. 지우는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다음에는 팝콘도 챙겨야겠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그들의 사랑과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고 앞으로 펼쳐질 미스터리와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번지는 한 줄기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새벽녘, 민호와 지우는 서울 강동구의 작은 오피스텔 안에 있었다. 지우는 부드러운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에 검정 레깅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져 어깨를 살짝 감쌌다. 민호는 단정한 흰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를 주고받았다. 민호가 낮게 말했다. 오늘 밤부터 누군가 계속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야. 서연뿐 아니라 더 큰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지우가 놀라며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누굴까? 이 시간에. 민호는 조심스레 문 쪽으로 다가가며 속삭였다. 내가 확인할게. 너는 뒤에 있어? 문을 열자 젊은 경찰관이 서 있었다. 그는 검은 제복에 어두운 눈동자를 반짝이며 말했다. 민호 씨, 지우 씨,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당신들을 노리는 사람이 있지만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민호의 팔을 꼭 잡았다. 우리 이제부터 뭘 해야 하는 거야? 경찰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서연 씨와 관련된 일은 예상보다 복잡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들이 서로를 믿고 함께 행동하는 거예요.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팀이니까. 지우도 힘주어 말했다. 어떤 위험이 와도 함께 맞설 거야. 그 순간 창밖에서 검은 그림자가 빠르게 지나갔다. 모두가 동시에 그쪽을 바라보았다. 긴장감이 한껏 고조되었다.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이야, 경찰관이 말했다. 모든 진실은 어둠 속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니까. 지우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단단히 결심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그들은 함께 헤쳐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에 흐르던 긴장감이 서서히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호와 지우는 강동구의 낡은 아파트 복도 끝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서 있었다. 지우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카디건 위에 살짝 파인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고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검정 펌프스를 신은 채 긴장한 듯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민호는 짙은 네이비 재킷에 청바지 차림으로 그녀 옆에 서 있었다. 바람은 차갑게 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뜨거웠다. 여기가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곳이야, 민호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우리가 이 미로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까? 민호가 잠시 침묵하더니 손에 쥔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 안에 서연과 관련된 단서들이 있어? 우리가 퍼즐을 맞추듯 하나씩 찾아야 해. 지우가 봉투를 받아들며 속삭였다. 진실이 밝혀지면 우린 자유로워질까? 그럴 거야. 하지만 길은 험난할 테고 위험도 따를 거야. 민호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너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굳혔다. 민호가 재빠르게 손전등을 꺼내 복도를 비추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스르르 사라졌다.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아. 지우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가 농담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로맨틱 스릴러의 클라이맥스에 들어선 것 같네. 우리 주인공 맞지? 지우는 살짝 웃으며 그럼 다음엔 팝콘도 챙겨야겠다 오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깔려 있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그들의 사랑과 위기는 서로 얽히며 깊어져 갔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와 지우는 서울 동대문이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지우는 부드러운 아이보리색 니트에 진한 남색 스커트를 매치했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져 있었다. 발끝에는 은은한 베이지색 로퍼를 신고 있었다. 민호는 짙은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검은 가죽 시계를 차고 있었다. 어젯밤 일은 정말 심상치 않았어. 지우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민호는 진지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서연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우리를 노리고 있어? 그만큼 조심해야 해. 그때 지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떴다. 지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자 낮고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 씨, 민호 씨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오늘 밤 10시에 한강공원으로 오세요. 혼자 오지 마세요. 통화가 끝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건 경고야, 아니면 도전장. 지우가 묻자 민호가 씁쓸하게 웃었다. 어쩌면 둘 다일 거야.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지우는 깔끔한 검은색 코트에 따뜻한 회색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고 민호는 짙은 청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다. 공원은 어둠 속에서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이 물결 위에 반짝였다. 여기서 기다리면 되는 거지, 지우가 속삭였다. 응, 누군가 올 거야, 민호가 대답했다. 시간이 흐르고 멀리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긴장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 순간 민호가 숨을 죽이며 말했다. 우리가 지금부터 마주할 진실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아무도 몰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다. 어둠 속에서도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그들의 앞에 펼쳐질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한강의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미래를 조용히 예고하고 있었다. 늦은 밤, 한강공원은 적막에 쌓여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잔잔한 강물 위로 길게 드리워지고 찬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지우는 부드러운 회색 니트와 블랙진을 입고 어깨에 짙은 파란색 머플러를 둘렀다. 발에는 편안한 검정 스니커즈를 신고 있었고 긴 머리는 바람에 살짝 흩날렸다. 민호는 진한 검은색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으로 지우 옆에 서 있었다. 누굴까? 저 사람, 지우가 낮게 속삭였다. 멀리서 희미하게 걸음소리가 다가왔다. 강가에 서 있던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중년의 남자로 검은 코트의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민호 씨, 지우 씨, 오래 기다리셨나요? 남자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진실의 일부를 알려주러 왔습니다. 민호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남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낡은 사진과 문서를 꺼냈다. 서연 씨는 단순한 연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과거의 위험한 조직과 연루되어 있었고 지금도 그 그림자가 민호 씨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지우는 놀라며 물었다. 그럼 민호 씨가 위험한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남자는 고개를 젓고 말했다. 민호 씨는 그저 피해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모두 위험에 빠질 겁니다. 그 순간 강바람이 더욱 거세지며 세 사람의 옷자락을 휘날렸다. 민호가 지우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견딜 수 있어. 남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밤 다시 이곳에서 만납시다. 더 많은 진실이 그때 밝혀질 겁니다. 세 사람은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리고 남겨진 강물은 차갑게 출렁이며 앞으로 펼쳐질 미스터리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